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이 책을 내가 빠르게 한 5번에서 10번을 완전히 씹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의학 전문 대학원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장면이 너무 생생한데요, 땀이 딱 떨어져가지고 필기를 했던 그 글자가 이렇게 땀 때문에 이렇게 퍼져 버렸어요. 내가 더운가 하면서 땀이 이렇게 나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땀이 아니라 눈물이었어요. 제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인지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흘렸던 눈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인생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라고 느꼈던 시기가 의학 전문 대학원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 2달 동안 이제 토플 시험 성적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이 딱 있는데, 저에게 딱 남은 시간이 한 60일 정도, 2달이었거든요. 그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아니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공부를 하면서 땀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종이에다가 땀이 떨어져서 그때 장면이 너무 생생한데요. 땀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 잉크 있잖아요. 수성펜 잉크가 이렇게 글씨를 필기를 했던 그 글자가 이렇게 땀 때문에 이렇게 퍼져 버렸어요. 근데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더운가 하면서 땀이 이렇게 나지 하면서 또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이제 필기 노트가 좀 번져버렸죠. 잉크로 좀 번져버렸는데, 근데 그게 땀이 아니라 눈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제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인지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도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잠을 거의 안 자시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구나. 그때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그때는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구나.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때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런 기억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런 정도의 공부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합니다. 좀 부끄러워요. 공부를 많이 그렇게 열심히까지 한 건 아니라서. 그때 상황이 2006년도예요. 벌써 17년 전인가요? 제 나이를 좀 많이 먹었네요. 근데 그때 루틴이요, 일단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저는 이제 학교 도서관을 갔거든요. 학교 도서관에서 한 8시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단과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가서 수업을 2시간 동안 듣고, 그래서 학원에도 자습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10시부터 또 오후 한 4시까지 자습을, 그때 이제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한 2배 정도 분량으로 그러니까 2시간을 수업 들었으면 4시간 정도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좀 저녁 먹고, 그리고 다시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또 마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잤어요. 거의 그냥 학원에서 수업을 2시간 정도 듣고 4시간 복습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도 학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취침은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씻고 잔다. 새벽에는 한 5시에 기상을 해서 다시 루틴 반복.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이게 한 일주일 하니까 사람이 조금 멍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되니까 아마 제가 그때 막 땀인 줄 알고 흘렸던 눈물이요, 그게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되게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법고시라든지 굉장히 좀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공부들은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2달 하고 이거 정말 다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튼 루틴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이 책을 내가 빠르게 한 5번에서 10번을 완전히 씹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조차 없는 시기가 와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을 쳤을 때 무조건 성적이 나온다 이 정도의 공부량이기 때문에 그런 잡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흘렸던 눈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147, 14는요, 그냥 단순하게 1은요, 오늘 공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플러스 3을 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일째가 됐을 때 이제 1일차에 공부를 했던 거를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7일차가 됐을 때는요,
1일차에 공부했던 거 그리고 4일차에 공부했던 거를 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부를 시작한 지 14일차가 됐을 때는 1일차에 공부했던 거, 4일차에 공부했던 거, 7일차에 공부했던 거를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는 그런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마디로 그냥 반복학습이에요. 근데 이제 반복학습인데 이제 우리가 기억력을 최장으로 좀 길게 좀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시간적인 공략을 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이랑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약간 응용 문제나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하루 종일 그거를 생각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암기를 되게 못해요. 제가 암기는 너무너무 못해서 암기 과목을 되게 싫어하고, 근데 암기 없이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억력을 최장으로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안 잊어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 자기 객관을 하면서 파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날 책을 딱 봤는데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공부했던 거는 다음날 아침에 나는 무조건 복습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재보니까 한 3일 뒤에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3일 전 것도 한번 리마인드를 가볍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일주일 전 것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147, 14 공부법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체계화가 되면서 제가 그 공부법을 체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암기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최적으로 만든 그런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사람마다 또 기억력이나 암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식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제 학습량을 소화를 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부법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 좀 최적화된 공부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많으셨어요. 생각보다 저도 되게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것도 저도 어떻게 보면 그 공부법이 대학생 때 찾았던 저만의 공부 방법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요령이나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근데 그런 방법들이나 요령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신 분들은 많았고, 그런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공부의 효율이 되게 많이 늘어서 나중에는 합격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점은 이제 청소년기 시절 때 이제 집안의 아버지가 크게 보증을 쓰시면서 이제 크게 망했던 거. 근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내색하지 않고 도와주셨던 어머님이 또 되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도 어쨌든 무너지지 않으려고 지탱을 하셨던 아버지께도 되게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 번에 이제 의과대학을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좋은 경험들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에도. 그래서 일반적인 의과대학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도 너무너무 저는 좋았고, 그래서 그게 뭐 고난이다, 역경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나중에도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이고, 그 믿음에 저버리지 않는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은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들이 이제 조금 더 저를 굳건하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상욱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히려 풍족하고 여유롭고 부모님 막 서포트도 확실히 이렇게 해주고 그런 집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막 제가 의사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막 제가 막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막 노력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갓난 애기였을 때 어머니가 저를 안고 가시면서 택시를 타면서 가고 있었는데 제가 막 너무 울더래요. 그래서 애가 배가 고픈가 해가지고 젖병을 물려도 계속 울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아니 저 바깥에 코스모스 보고 우는 것 같은데 저 꽃을 한번 꺾어다 줍시다 해가지고 택시 기사님이 코스모스 꽃을 이제 꺾어다 주니까 제가 울음을 뚝 그쳤대요. 저는 약간 코스모스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코스모스는 되게 연약해요. 줄기도 연약하고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되게 막 흔들흔들 거리는데 결코 얘네들이 꺾이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약해요. 멘탈도 약하고 강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지도 되게 강해 보이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근데 하지만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정말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확 주저앉기도 하는데,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이상욱이 되더라. 그게 저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하지만, 네,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그 가장 큰 무기가 코스모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이 이상욱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복치 아시죠? 그래서 욱복치라고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멘탈 진짜 약하다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뭐 코스모스처럼 잘 일어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글귀를, 사실 사람들이 안 좋은 것만 보고 살면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좋은 것만 보게 되면요,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좋은 글귀를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읽고요. 그리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실천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많이 듣는 거는요, 명상이에요. 명상에 좀 좋은 이제 글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스님, 뭐 법률 스님, 뭐 명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명상을 하면서 좀 듣고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을 좀 회복시켜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계발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 그런 책들을, 이제 좋은 글귀를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막 술 드시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는 자요. 무조건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자면서 제가 아침에 명상했던, 그리고 점심시간 때 읽었던 그런 글귀들을 소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글귀들을 이제 다시 이제 되새김을 하면서 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런 작업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쉽지는 않지만, 네, 좋은 거 많이 보셔야 돼요. 사실 저도 지금 한 2023년이죠. 21년도죠. 2년 전에 제가 이혼을 이제 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그때도 막 병원대로 되게 바쁜 시기였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많이 힘든 시기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물론 더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힘내라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너무 많이 힘드시고 번아웃이 됐으면 일단 쉬세요. 그리고 나를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교감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 자신하고는 이렇게 막 대화를 하거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지, 내가 왜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사실 너무 땅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끝도 없어요. 지하가 끝이 없어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럴수록 밖에 나가셔야 돼요. 차라리 밖에 나가셔서 좋은 풍경을 보시면서요, 걸으세요. 걷다 보면은 자기와의 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내가 지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힘내세요 보다는요, 좋은 경치를 보면서 걸으시면서, 그리고 본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기력을 조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디언이 이제 원래 자기계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자기계발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10년 뒤에도 할 거고 20년 뒤에도 할 거고, 저는 30년 뒤에도 자기계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봤을 때 조금 성장하는 제 모습이 좀 재밌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자기계발을 막 시작하고 뛰어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단기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지금 빨리 자격증 따야 되는데, 영어 성적 받아야 되는데, 혹은 내가 뭔가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인생 길잖아요. 물론 이런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신뢰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못할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를 못 믿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에 즐거움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